이 지난주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네. 좀 작게 보이시죠?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에 블러메를 하면서 포스팅을 꾸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개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한 개 써가지고 지금 이제 20개의 글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이 이렇거든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이제 글 하나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써요. 그때는 이제 내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뭐 생각들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이제 쓰는 거거든요. 아무 뭐 정보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냥 막 읊조리는 거지. 일종의 일기처럼 쓰는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내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이제 고정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그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일찍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거의 전업이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글들을 쓰고 광고글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운영을 열심히 안 했다가 이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5,700, 월요일 날 5,700이었는데 화요일 날은 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6,000, 6,300까지 갔다가, 원래 경제 블로거들이 컬럼비 님도 느끼시고 조님도 느끼시겠지만은 경제 블로거들은 주말에 떨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반토막이 나요, 거의. 그래서 금요일에 떨어지고, 이제 제가 안 적어놨네요. 토요일에도 지금 3,000명에서 4,000명대로, 3,000명대 그 정도 이제 반토막이 나죠.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웃수도 늘었고, 방문자 수도 늘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대 방문자 수도 늘었고, 유효 키워드도 늘었고, 그 다음에 순위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제 목표는 1,300병까지 들어가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안착을 하고, 이 정도 속도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컬럼비님의 경우는 글을 9개 쓰셨고요. 지금 이웃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273명으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4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97명,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났죠. 컬럼비님은 지금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이제 지금 이웃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쵸? 콜라미님? 올 지난주 화요일까지 하고 네. 수요일부터는 이제 좀 스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네. 증가세가 이제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보면. 예, 맞아요. 그런 게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하니까 네. 확실히 방문자 수가 하루에 30건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스탑하니까 방문자 수가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웃수가 늘어났을 때는 250명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주말이 되니까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200명 선 이상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효 키워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에 13개로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컬럼비님의 이 장점은 이제 유효 키워드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거죠. 글 쓸 때마다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내가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내 글 노출되고 그걸로 내 블로그를 들어와서 방문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순위 상승폭도 가장 높으세요, 지금. 10만 등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5만 7천 등까지 순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4만 6천 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순위가 굉장히 빨리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경제 분야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순위가 좀 빨리 오르는 경향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니까 순위도 빨리 오르는 것 같다. 벌써 목표가 원래 7만이셨었나요? 목, 제일 처음에 처음. 5만 했다가 너무 힘들 것 아, 같아서 7만으로 했는데 네, 예, 5만으로 들어갔네요. 네, 5만 벌써. 들었고, 네. 예. 네, 이렇게 일단은 순위적으로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방문자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음. 내가 쓴 어떤 글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오르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방문자 노출은 되는 거고, 그 대신 방문자는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 블로그의 힘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경쟁이 강한 키워드로도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M5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웃수도 글을 꽤 많이 쓰셨어요. 글 12개 쓰셨으니까. 하루에도 두세 개 정도 쓰시고, 토요일에는 안 쓰셨지만, 네, 꾸준히 써주셨고요. 그래서 글 12개 정도, 12개 쓰셨고, 이웃수도 작업을 늘리는 거 하고 계시죠. 네, 네, 조금씩은 조금씩 하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속도를 보면 조금씩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50명 정도 늘어났고, 방문자 수도 이제 AM5님 꾸준히 상승했어요. 주말을 제외하면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상승해가지고 일단 300명을 넘으셨고, 유효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지금 69개에서 시작해서 86개까지 왔었는데 17개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글을 많이 쓰면은 당연히 이게 상승폭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M5님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키워드를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좀 충분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리스키한 부분들이 없진 않은데 그 대신 이제 글을 길게 쓰게 되는 좀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유효 키워드랑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순위 증가하는 폭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죠.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순위대가 2만 5천 등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순위의 상승폭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위로 갈수록 그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유효키가 늘어나도 순위가 거의 한 2에서 3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순위 상승은 속도는 느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M5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방문자 수가 2,000명이 목표였는데, 네, 2,000명 아니에요. 1,000명도 많았죠. 네, 수기, 1,000명? 네, 1,000명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네, 1,000명도 어렵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지금 이제 잘 얻어 걸려야 돼. 지금 키워드 분석 블랙키비에 추천받은 걸로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음, 순위권에는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글들이. 근데 이게 방문자 수가 지금 많이 증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게 일시적인 키워드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음, 약간은 아쉬운 결과들이 지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다음에 지금 일단 청다클리님이 안 계시지만 녹화본으로 본다고 하셨으니까 청다클리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청다클리님은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셨고 이웃을 늘리는 작업은 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100명을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청다클리님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한 결과에 대한 이제 후기들을 적으시면서 그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고 이게 구매 전환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색량 자체가 많은 글을 쓰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 방문자 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일반 키워드를 분석하는 블로그의 방문자 수와는 그 밀도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해가지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그 성과는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래도 100명을 돌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없지는 않습니다. 유효 키워드도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게, 방문자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애초에 검색하는 방문자 수가 이제 너무 적어가지고, 방문자 수가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쓰고 계시는 키워드들로는 글이 노출되고 있고, 통상 이런 업체 블로그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만위 건을 유지하고 계신데, 업체 블로그들이 블로그를 이렇게 굉장히 뭐 개인이 하는 것
블로그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청담클리님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몸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피곤하니까 글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익숙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글을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는 계속 힘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강한 키워드들의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을 걸로 일단은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네, 일단 지표들도 다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방문자 수만 좀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님의 경우도 지금 꾸준히 이제 글을 써주고 계시고요. 지금 어제는 못 써주셨죠? 네, 어제는, 네. 네, 저희 네네. 가족들 다 와서, 네. 아, 네. 어제는 못 써주셨고, 조님 같은 경우도 이웃은 별도로 일단 늘리는 거는 못하고 계시는 걸로 인지가 되고요. 인원이, 이웃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방문자 수도 지금 이제 처음에 비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폭발적인 방문자 수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워드 분석하는 글쓰기를 뭐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업종에 관련된 글들을 지금 대부분 작성을 하고 계시고 그 키워드들이 사실 또 그 검색량들이 많은 키워드들이 아니다 보니 방문자 수는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 브랜딩을 위한 글도 써주셨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글들도 써주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노출은 이제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 키워드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순위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순위도 지금 준님 같은 경우도 벌써 4만 등 정도가 오르셔가지고 10만위대 이내로 진입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수를 타셔가지고 지금 글을 못 써주고 계시고 연락도 지금 안 되고 있으셔가지고 네,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개인별로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방문자 수가 이제 내가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 내가 그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내가 잔잔하게 밟아 올라가면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경쟁이 강한 그 틈 사이를 비집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정말 잘 찾아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이렇게 방문자 수를 확 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키워드를 분석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하시기는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운영을 하면은 쉽게 너무 지치고 글 쓰는 게 어려워져서 블로그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그 재미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을 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글을 못 써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는 키워드 분석을 너무 딥하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글을 꾸준히 쓸 수 있는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는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좀 뭐냐 제가 매일 이제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피드백을 드릴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체킹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컬럼비님 같은 경우에는 컬럼비님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독성이나 글자 수, 이미지 활용하시는 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좋으신데 지금 키워드랑 제목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런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것도 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컬럼비님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JPI나 SCHD 이런 것들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그리 어려워요. 왜냐면 비교를 하려면 어떤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글 자체가 어려운 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에요. 글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한계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이것들을 비교를 하기 전에 차라리 이제 개별적으로 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뭐 비교를 하는 형태로, 비교를 하면서 좋은 글을 생산해내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왜냐면 여기서 내가 JPI랑 SCHD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쓸 건데, 제가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JPI랑 SCHD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쓰긴 쓸 거야. 그러면 제일 큰 키워드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이렇게 블랙키에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인기 주제니까 얘는 일단은 스마트 블로그로 엮여 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바로 연관 키워드로 가거든요.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가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봐요, 저는. 근데 밑에는 이제 또 거의 아예 키워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키워드들로 오거든요. 여기 맨 밑에서부터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얘랑 같이 쓰여진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JPI, ETF. 이 키워드가 나오죠. ETF. 그 다음에 주가, 배당금. 그 다음에 배당일, 배당락일. 그 다음에 JPI, SCHD를 같이 검색하는 사람도 있긴 있네요. 그 다음에 JPI, JPQ. 요거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내가 JPI에 대해서만 이 키워드를 분석을 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 JPI랑 SCHD를 둘을 비교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키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하긴 하는데 550명밖에 안 해, 한 달에. 아, 그러면 내가 이거 글 쓰면은 좋은 글인 건 맞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JIPI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SCHD를 또 한번 검색을 해봐서 그것도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더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내가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을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글을 쓸 때는 이 기존에 썼던 JPI 글과 SCHD에 대한 글들을 또 링크로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글도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면은 여기서도 키워드가 JPI, 뭐 배당락 이렇게 쓰면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쓸 수 있고 여기 순위권까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눌러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쟁 강도는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내 블로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특히 이걸 봐봤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 블로그 발행량이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가지고 제가 이걸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봤는데 뷰탭이 2위예요. 2위인데 애초에 글이 3개밖에 안 뜨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글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글 쓰면은 내가 꼴등에도 4등에 무조건 걸려. 무조건 상위 노출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글이 7개까지 노출되는데 3개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이 키워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목에 키워드가 안 들어가도 본문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대부분 글 7개는 무조건 채워주는데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이거 두 개도 뭐 비슷한 상품일 것 같은데 요거를 또 쓰면은 4위로 무조건 노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글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내가 키워드를 분석하다 보면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글인데 그 글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JPI랑 SCHD 요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내가 원래 글을 쓰려고 했어. 근데 키워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키워드가 없네?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쓸 거냐? 그냥 키워드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좋은 글을 발행할 거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나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내 이웃들한테 진짜 좋은 글들을 꾸준히 남겨놓고 이런 것들은 시너지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자꾸 찾아오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메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키워드를 좀 쫓아갈 것이냐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를 좀 곤란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방문자 수를 많이 만들려면은 요런 글도 쓰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AM5님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 컬럼비님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경제 분야를 하면서 그때 이제 노말세드님이 주신 말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이거를 정리하면서 본인이 배우고 성장한 게 더 크더라라는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저도 그걸 저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키워드로 조회수를 많이 일으키기보다는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음, 그거를 좀 더 포커싱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예, 결정하셨군요. 예, 음,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조회수로 이렇게 일으키는 거를 마냥 뭐 배제하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인 키워드는 연구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봐도 아, 이 글이 내 글 찾아보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글을 위한 글은 아닌 무슨 얘기냐면은 SCHD나 JP나 이거를 비교한 글도 많이 있고 각각 독립된 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 글들 사이에서 내한테 가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음, 우선은 1차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주변에 제 지인들한테 두 개를 비교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는 내가 지식을 쌓고 그 내용을 글에 녹여 쓰자. 음, 이게 제가 이제 목표로 한 바예요. 음, 왜냐하면 고수들이 워낙 많고 이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야 이거 내가 글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거 회의감이 들기 진짜 이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글을 왜 쓰는 거야 이거 키워드만 먹으려고 쓰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1차적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JP하고 SGHD 중에서 아, 당신은 성향이면 이게 맞다고 음, 얘기할 수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글을 쓰려고 그래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네.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아유,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서 느끼는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때 제가 코칭을 할 때도, 그래서 컬럼비님은 이제 그래도 힘이 있고 하니까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내가 네, 얘하면서 알아봤는데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 네, 특히 요즘 뭐 이제 본문 특히 경제 비즈니스 분야 추세가 네, 미국 주식 전문가 뭐 어, 이런 사람들만 딱 올해 뭐 한 명 뽑을까 말까라 그러더라고요. 어, 거의 고시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내가 어떤 한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을 전체를 읽어보진 못하잖아요. 근데 읽어보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글을 이제 꼼꼼히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천이 드러납니다. 사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을 보고 대중들을 보고 저 집단이 굉장히 대단하고 커 보이는 집단이라서 내가 그 최근에 AM5이랑 또 할 때 그거 있잖아요. AM5이 낙수 효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약간 권위자라는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글들도 많이 읽어보고 컬럼비님 글을 읽어보다 보니 좋은 글을 쓰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또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방향성도 잘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 네.
그다음에 AM5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5님은 아까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글 쓰시는 게 지금은 이제 크게 부담이 없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 하루에 2개씩, 3개씩 이제 뽑아내시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블로그, 사실 블로그라는 공간에 이 나를 공개하고 하는 거가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AM5는 이제 운동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을 공개를 하고 하시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원래 유튜브도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사람과 공개하지 않고 하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 글이 이제 딱 핵심인데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글입니다. 네. 헬스옷, 헬스복, 헬스나시, 여자 헬스복,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글 자체는 이제 길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셨죠. 글자 수도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한 가지 주제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글을 2개로 차라리 분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헬스복도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또 상의에서도 뭐 종류가 있을 수 있고 하의에도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써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애초에 그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뭐 그 한 가지 상품에 대한 내가 이걸 사서 실제 입어보고 막 운동을 해보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걸 입으면서 운동을 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것들 그런 후기들을 약간 집중해서 쓰는 것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잖아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헬스 옷에 대한 총정리. 근데 요걸 이제 또 쪼개면은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쿠팡에서 이런 데 판다? 그러면 이제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한 개씩 넣어주면 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연계가.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써주시는 거랑 이렇게 써주시는 거 너무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글 전체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그, 아오이 사과였나요? 네, 아우리나가. 네. 아오이 사과, 이게 조금, 혹시 다시 상위 노출 올라오셨나요? 안, 아오리 이때랑 사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조회수는 딴 거에 비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그때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오리 사과가 메인 키워드인데, 사실 네, 노렸던 키워드는 아오리 사과 제철이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노렸는데, 얘는 노출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이 키워드에는 노출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인데 유사 이미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 사과에 요 조형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보고 짝 방금 뭐가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틀리지? 뭐가 틀려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만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찍긴 찍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사용하실 때 조금 이게 구도랑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쵸?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인지가 되지. 그때는 막 담으면서 네. 좀 이게 인지를 못하고 막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예전에도 이제 그 음식 블로그, 그 푸드 블로그 하시는 분도 본인은 계속 다 다른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다 똑같은 사진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을 보니 이런 것들은 동영상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사과에 관련돼 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를 하나 짧게라도 포함이 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A5이 약간 애매한 게
이거 글 쓸 때 스포츠로 분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영양, 그 건강으로 분류하고. 지금, 뭐, 헬스하는 것도 생활 건강을 하고 계시죠? 그쵸, 그쵸. 아, 생활 건강. 네, 생활 건강. 이게 뭐, 네. 한 분야면 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약간 이게 그 바운더리에 걸려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노출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약간 헬스랑 먹는 거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바운더리가 너무 모호해가지고, 이건 푸드로 또 분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노출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잘 지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방문자 수가 좀 터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청다클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AM5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지? 그 발행 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방문자 수가 일단은 늘어서 일단 뭐 최대한 발행 수를 늘리자 이거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상위 노출이 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게 보니까 그 순위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음, 다른 이제 비슷한 순위의 방문자 수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순위는 되게 그 방문자 수에 비해선 높은데 이 낮은 게 유효 키워드는 조금 많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왜 방문자 수가 안 날까 그건 늘 의문입니다. 네. 네. 음, 그 생활 건강 분야에 있는 분들 혹시 음. 서치해 보셨어요? 그쵸. 이게 자주 가는 몇몇 분만 이제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네, 발행 글수가 하루에 막 4개씩 이러더라고요. 그거가 그 좀 저랑 다른 점. 네. 기본적으로 혹시 비슷한 순위대에 있는 분들 방문자 한번 체킹해 보셨어요? 아, 그건 안 해봤어요. 그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왜냐면은 그 시장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생활건강 분야나 아니면 뭐 스포츠 관련된 글을 이제 쓰시고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 시장의 파이가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은 내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순위는 높아지는데 이게 그 방문자 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모호, 근데 또 이렇게 막 높은 분들은 또 엄청 방문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막 3,000명대도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출됐을 때, 네. 만약에 3위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1위, 2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1위, 2위에 그 N 서포트인가? 그걸 열어보면은 방문자 수들이 막 2,000명, 3,000명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을 넘기에는 글을 잘 써도 넘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네,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글을 하루에 네, 두세 개씩 쓰신 지 지금 이제 5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지금 유의미한 이게 방문자가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전문성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네, 여기.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다클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조님 먼저 할게요.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30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일단 조님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그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렇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좁아요. 그 파이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 것인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이거였었는데, 예를 들면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 분야 설립 요건 및 혜택.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포맷처럼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키워드, 어떤 게 이제 메인 키워드인가를 내가 골랐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키워드가 이제 가장 큰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랙키위에 뭐 검색을 해보겠죠?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관 키워드들이 뭐가 있나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같이 쓰이는 게 현판 그리고 뭐 신고 혜택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키워드 말고 연구개발 연구전담부서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도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제목이 뭐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뭐, 그리고 여기 연관되는 이 키워드들을 좀 같이 썼으면은 좀 더 검색에서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가 글을 쓸 건데 이 키워드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아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예를 들면 연구개발 전담부서 혜택이 90명밖에 검색을 안 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센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는 못 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님이 쓴 글을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혜택이 이제 맨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인증서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신고라든가 그런 키워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 키워드로 검색을 더 많이 하는데 이 키워드가 안 들어가고 전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거의 20개 미만, 한 달에 20 미만, 그러니까 거의 검색을 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내 생각인 거고, 실제적인 그 데이터가 말해줬을 때는 이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니까, 그 키워드들이 이제 내가 다 노출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이 경쟁 강도가 좀 그 다른 사람들이 길이 노출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내가 최신성을 반영해가지고 보면은 그 키워드 중에서 하나씩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검색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가, 또 나름 치열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그 블로거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센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쓸 때 그 연관 키워드들을 꼭 내가 그 넣어줘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키워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그 검색을 했을 때 같이 쓰이는 키워드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색량 분석은 하지 않더라도 그 걔네들 키워드가 제목에는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거는 다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개조식으로 쓰면 사람들이 글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읽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이동하게 만들면은 이게 평균 사용 시간이 떨어지니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려가지고 이렇게 초반에 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변화된 것 같아가지고 좋고요. 그다음에 사진들도 이제 원래 처음에 많이 안 넣으셨는데 중간중간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사진 위주로 이렇게 또 넣어주고 계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글에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은 이제 글 쓰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다이아로직에 맞는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키워드랑 제목 짓는 것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블로그 지금 이제 5일 동안 같이 운영을 해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뭐 좀 감이 잡히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뭐야 제 이웃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 블로그 단상에 대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경제 그 글보다도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웃긴 현상이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글을 보는 사람 대부분 블로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이니까 블로거들끼리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나 봐요. 그 제가 느끼는 그런 키워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느끼니까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글을 쓰니까 다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글을 이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은 써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써야 되겠다. 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초보라서 기쁠 때도 있고 사실 지난주에는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카페에 그 글을 남겼듯이 네, 은퇴 후 50년이라는 카페에 제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네. 걔가 조회수가 1,000건이 넘어갔어요. 어, 근데 거기에 제 블로그 링크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네. 그 사연과 비슷한 거. 음, 그래서 그 때문에 거의 한 유입이 7, 80명이 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빼고 봐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걔 때문에 그렇게 7, 80명이 이틀에 나눠서 나와버리니까 그래프가 너무 원래 내가 가야 되는 숫자에 대비 높게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주에 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행되는 날짜다 보니까 그 검색 트래픽이 한 3일 정도 계속 있었어요. 음, 걔 때문에 또 제가 쓴 글이 그랑 맞는 글이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는 단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제가 아, 다음 주에는 100건 넘기면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내 나름 다음 주 목표는 100건을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노메스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 목표는 100건 넘기는 게 목표다. 이번 주가 알겠어요. 좀 정상이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다들 블로그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간 뭐 예를 들면 주간 성장일지 이런 걸 쓰는 분도 많아요. 저도 초반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주 단위로 제 블로그를 분석하는 글을 매일 썼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글 몇 개 썼고, 뭐, 방문자 얼마나 늘어났고, 이웃수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지 일단 궁금하고, 근데 이 사람도 그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동질감을 얻을 수 있으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댓글들도 그런 글에 사실 많이 달려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보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막 나열하는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이제 존님, AM5님이 또 미라클 모닝 하시면서 이제 생각들도 정리하고 이런 거 쓰시잖아요. 존님도 이제 한두 번씩 그런 이야기를 뭐 적어주시면은 아마 좀 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웃수가 지금 적기 때문에 반응이 이제 뭔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웃이 이제 100명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통상 이제 이웃이 되는 분들이 뭐 알람 끄기 이런 걸 안 하시거나 지금 신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웃을 추가해야 내 어떤 그런 글을 썼을 때도 반응이 이제 확실하게 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청다클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청다클님과 개별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다른 것도 질문 있으세요? 이웃 추가는 그 그냥 이렇게 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그냥 이렇게 바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두루룩 그냥 순서대로 그냥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기적으로 해 하시는 네.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합니다. 자기적으로, 기계적으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에 비슷한 분야, 지난번에 컬럼님 한번 얘기하셨는데, 내 분야에서 아니면 뭐 비슷한 사람, 이웃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사람들,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목록을 띄워놓으면 이웃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웃 추가하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빨리빨리, 이웃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미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하루에 100명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지금 뭐 블로그에 뭐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품질 이슈가 많아요. 체험단을 하는 글들을 많이 쓴 블로그들이 나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되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
컬럼비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한 개 정도의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적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수에서 굉장히 잘하셨던 그 하보님이라는 분, 제가 전에도 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분의 블로그를 들어와 봤는데 블로그를 떠났네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방문자 수가 2,000명에서 200명대로 떨어졌다고 지금 하면서 블로그를 떠난다고 지금 방금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뭐 왜 뭐가 문제인지는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었겠죠.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아무튼 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벌써 2주차가 지났고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차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이번에 김 여사님이 글을 거의 이제 아예 한 번도 안 써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글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제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압박을 또 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일 일일 포스팅을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원칙은 맞는데 이게 이제 개인별로 이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려우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탈락하는 거를 좀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이제 하루 뭐 이틀 인증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탈락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좀 더 인간적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글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제가 지금 이제 리더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도 제가 글 안 쓰고 싶었는데 저도 엄청 한 10시 반? 11시 반에 내가 솔선수범 해야지 하면서 진짜 책상에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저도 글 하나 썼거든요, 어제.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려면은 내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줘야 다른 사람들도 다 으쌰으쌰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네트워킹이잖아요, 우리가. 컬럼비님, AM5님, 존님, 언제 이렇게 만나보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움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일요일 밤에 이렇게 1주차 주간회의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주보다는 좀 덜 힘들겠죠. 그래도 한 주 동안 해봤으니까 이 사이클이 좀 몸에 익어가지고 좀 더 쉽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주간 모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아, 너무 네, 갑자기 끝내는 건 아니까. 노베세드님한테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인드셋. 네. 예, 마인드셋. 예. 이 책을 보시면은 이게 이런 모임들 많이 운영하시니까 네. 사실은 성장에 대한 코칭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노베세드님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코칭 해주시는데 네. 제가 저 책 읽다 보니까 노베세드님 이런 걸 알면은 진짜 성장 분야에서 최고의 코칭이 될 수 있겠다. 어,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것도 되게 많지만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과 고정 마인드셋을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노베세드님의 코칭을 보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상당히 코칭을 잘해주세요. 아, 그, 근데 몇 가지 여기 나오는 내용을 잘 결합시키면 본인이 하신 여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많이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독서 러닝 메이트도 있잖아요. 네, 독서 모임 여기 AM5님도 여기 존님도 그렇고 다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으신 아, 분들이어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네. 주제로 책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읽을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공부를 네.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어서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고 또 주변의 성장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정말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거 집에 있는데 한 10장 본 것 같아요. 아, 저 책 있으세요? 봐야겠네. 저 와이프가 사줘가지고 아, 갑자기 생각난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책을 저걸 300페이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차를 보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탁탁 봐요. 음, 그러다가 관심 있으면 그 옆에 페이지 더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책 리뷰를 써요. 책 음. 읽었다고. 그쵸. 발췌독을 원래 많이 하죠. 발췌독도. 네. 예. 저 책은 되게 어떤 사람들마다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어서 동어 반복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동어 반복이 있으니까 그 동어 반복을 계속해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조단 얘기도 하고 저기 누구야 골프 황제 뭐 저기 누구지 타이거 그 우즈. 타이거 우즈도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 결론이 똑같아. 아, 예, 그러면 우리는 와, 둘 다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요약한 리뷰를 쓰기 위해서는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 스킵. 색다른 얘기만 딱 골라내가지고 하는데 노베스헤드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책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책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네, 한번 다음 제가 주에 읽어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읽으시고. 수강생들을 성장하도록 하는 그 코치의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은 아주 저 책이 좀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사실 그런 방향이어가지고, 네. 궁극적인 저의 종착지는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진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컬럼비님을 만난 것도 저에게 큰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야말로 큰 행운입니다. 제가 제 동생이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온라인 영상 수업들 이런 걸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유료 수업들을 듣는데 보통 이제 2주차 정도 지나면 내용적인 면에서 엑기스가 없어서 많이 식상하고 이거 이 수업 괜히 들었네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된대요. 음, 가격도 막 2, 30만 원 내고 있는데 뭐 네. 마케팅 뭐 블로그 3개월이면 뭐 30만 원 번다는 둥 뭐 이런 거 듣고 300명 늘린다는 막 이런 거 듣고 다 했는데 실망이네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수업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피드백 해주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 보면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예, 그 자야 생각을 되는데, 가지시고 자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너무 태워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